물론이죠. 다음은 제공된 스크립트를 자연스럽고 유창한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문법과 구두점을 정확하게 사용했으며 원본의 의미와 감동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영상 시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최근에 화장실에서 뭔가 다른 점을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보리를 볼 때 뭔가 좀 이상하다, 개운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요. 오늘 우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장기 중 하나인 바로 신장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신장을 우리 몸의 가장 꼼꼼한 회계사라고 상상해 보세요. 유능한 회계사가 하는 일을 떠올려 볼까요? 매일 수많은 거래 내역을 샅샅이 훑어보잖아요. 귀중한 자산은 필요한 곳으로 보내고 모든 낭비적인 지출은 걸러냅니다. 조용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만약 그들이 일을 멈춘다면 회사 전체가 무너질 수 있죠. 네, 우리의 신장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신장은 우리 혈액의 장부를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것들은 붙잡아 두고 노폐물은 소변을 통해 전문적으로 처리하죠. 자, 여기서 정신이 번쩍 드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보건당국에 따르면 성인 9명 중 1명꼴로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50세 이상에서는 훨씬 더 높아져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이 전혀 없이 완전히 조용하게 진행되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신장질환이 한 번 자리를 잡고 진행되면 시간을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초기에 발견한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이건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단계들입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늘 건강의 상징과도 같았던 활기찬 78세의 수잔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변기에서 많은 양의 하얀 거품을 보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냥 변기 청소를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거품은 매일같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나이가 들면 몸도 변하는 거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잠을 자도 풀리지 않는 깊은 피로감이 찾아왔죠. 결국 할머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몇 가지 검사 끝에 의사로부터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하지만 한 줄기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주 초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의사는 올바른 관리를 통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건강을 되찾았는지 그 극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우선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신장이 하루 종일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볼까요? 제가 회계사 비유를 들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각 신장 안에는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약 100만 개의 미세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공항의 보안 검색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승객, 즉 혈액 속의 성분들이 통과할 때 이 작은 경비원들은 좋은 승객들은 통과시키고 위험한 물건, 노폐물을 가진 사람들은 정확하게 줄 밖으로 빼냅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 보안 검색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하지만 병이 들기 시작하면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해요. 통과시켜야 할 중요한 승객인 단백질 같은 것들을 실수로 붙잡아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장기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아세요? 우리의 신장은 매일 약 17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이건 우리 몸의 전체 혈액을 45번이나 정화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장기가 고장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신장의 건강한 부분들이 손상된 부분의 목까지 해내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하거든요. 하지만 손상이 계속 퍼지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 몸이 조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신호를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소변입니다. 그 필수적인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하면 거품을 만드는데 이건 마치 계란을 휘저을 때 거품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가끔 약간의 거품이 생기는 건 정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첫 소변이나 몸의 수분이 부족할 때요. 그런 종류의 거품은 보통 몇 분 안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위험 신호인 거품은 6분 이상 지속되는 거품입니다. 진하고 거의 끈적해 보이며 사라지지 않는 그런 거품 말이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화장실에 가시면 정확히 6분 동안 타이머를 맞춰보세요. 그 시간이 지난 후에도 변기 안에 눈에 띄는 거품이 많이 남아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이니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셨을 순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방을 신장을 사랑하는 음식들로 채울 9가지 놀라운 식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 생강. 이 뿌리 식물에는 진저롤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이 들어있어 신장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꿀을 약간 넣은 간단한 생강차도 좋고 음식에 갈아 넣어도 좋습니다. 2. 당근. 베타카로틴으로 가득 찬 당근은 신장 세포를 위한 방패와도 같습니다. 생으로 먹거나 쪄서 드세요. 꿀팁 하나 드리자면 생당근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면 우리 몸이 그 좋은 성분을 더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3. 양파. 양파에는 신장 기능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플라보노이드인 퀘르세틴이 들어있습니다. 볶아 먹어도 맛있고 샐러드에 생으로 얇게 썰어 넣어도 좋습니다. 4. 브로콜리. 이 녹색 슈퍼푸드에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해독 과정을 돕는 설포라판이 들어있습니다. 살짝 쪄서 먹는 것이 영양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생생한 색감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5. 버섯. 표고버섯이나 양송이버섯 같은 종류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버섯은 물에 담그지 말고 그냥 닦아서 사용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6. 오이. 높은 수분 함량과 유익한 칼륨 수치 덕분에 오이는 신장 건강에 아주 좋고 상쾌함을 더해줍니다. 7. 호박. 애호박이든 늙은 호박이든 호박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제가 가득합니다. 껍질째 요리하는 것이 좋은데 마법 같은 영양소들이 바로 거기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8. 마늘. 마늘의 스타 성분인 알리신은 혈관과 해독 작용에 환상적입니다. 최대한의 건강 효과를 보려면 다진 마늘을 요리하기 전에 약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9. 시금치. 엽산과 철분이 풍부한 시금치는 건강한 혈액에 필수적입니다. 샐러드나 수프에 넣기 전에 뜨거운 물에 살짝만 데치면 됩니다. 여기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제발 한 가지 음식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마법은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현명한 조합을 생각해 보세요. 당근은 건강한 지방을 좋아하고 시금치의 철분은 비타민C 공급원과 함께 먹을 때 가장 잘 흡수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반에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가공식품, 통조림, 가공육은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나트륨 폭탄입니다. 라면, 핫도그, 가공 치즈 같은 것들은 주식이 아니라 아주 가끔 먹는 별미여야 합니다. 그리고 설탕이 든 음료는 또 다른 주범입니다. 탄산음료와 에너지 드링크는 우리 몸의 시스템에 과부하를 줍니다. 물이나 순하고 달지 않은 차를 마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이제 식단을 넘어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강력한 생활 습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수면 최적화. 신장은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가장 중요한 복구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시간대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등 잠들기 전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한 수면 동굴로 만드세요. 깊은 호흡 연습.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합니다. 깊은 복식 호흡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하루 3번, 단 10분만 투자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넷을 세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넷을 세면서 참고, 8을 세면서 천천히 내쉬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세 교정.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구부정한 자세는 내부 장기를 압박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코어를 사용해 꼿꼿이 앉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지지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체온 관리. 얼음처럼 차가운 음료나 음식은 우리 몸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온의 물이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우리 몸의 시스템을 부드럽고 아름답게 깨우는 방법입니다. 감정 관리. 만성적인 스트레스, 분노, 불안은 단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을 포함한 우리 장기에 직접적인 물리적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자신을 위해 긴장을 풀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이든 음악, 산책, 일기 쓰기 그것을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생활 환경 개선.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중요합니다. 창문을 자주 열고 공기정화 식물을 몇 개 키워보세요. 그리고 식초나 베이킹소다 같은 천연세제로 바꾸려고 노력해보세요. 매일 접하는 화학 물질의 양을 줄이는 것은 우리 몸의 전체 여과 시스템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항상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핵심은 듣는 법을 아는 것이죠. 다음은 신장이 보내는 더 미묘한 속삭임들입니다. 피부 변화. 피부가 유난히 거칠어지거나 건조하고 가려워진다면 독소 축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입에서 느껴지는 금속 맛, 음식이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입안에서 계속 금속 맛이 난다면 노폐물이 미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수면장애, 잠들기 어렵거나 뒤척이는 것은 독소가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추위를 느낌, 손발이 항상 얼음장 같다면 신장 문제와 관련된 혈액순환 불량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잦은 근육 경련, 이는 신장이 칼슘이나 칼륨 같은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브레인 포그, 유난히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집중하기 어렵다면 독소가 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중 4가지 이상의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부디 자신을 위해 의사와 상담 예약을 잡으세요. 언제나 아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벅차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5단계 계획이 있습니다. 1. 아침 루틴 만들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5분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그게 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를 위한 아름답고 안정적인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2. 일주일간 식단 일기 쓰기. 딱 일주일만요. 먹는 모든 것을 적어보세요. 판단은 금물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습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강력한 기회가 될 거예요. 3. 수면 공간 업그레이드. 오늘 밤 침실을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 1시간은 전자기기 없이 보내기로 약속해 보세요. 내일 아침 기분이 어떻게 다른지 느껴보세요. 4. 스트레스 해소법 찾기. 여러분을 진정시키는 한 가지를 찾아서 매일 15분씩 실천하세요. 5. 주간 점검하기. 예를 들어 매주 일요일 아침 체중을 재고 혈압을 확인하고 잠시 시간을 내어 소변의 색과 상태를 관찰하세요. 이제 수잔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기억나시죠? 할머니는 바로 이 방법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단 6개월 만에 신장 기능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할머니는 수십 년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수면을 바로잡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 예외는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셨고
점심에는 꼭 당근과 브로콜리를 챙겨 드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은 부드러운 산책으로 마무리하셨죠. 하지만 할머니가 말한 진짜 비밀 병기는 바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진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건강해지는 긍정적인 비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죠. 할머니가 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당신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제발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저 발전을 목표로 하세요. 하나의 작은 변화로 시작하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간단한 팁을 더 드릴게요. 목욕할 때는 펄펄 끓는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목욕 후에는 항상 수분을 보충하세요. 사우나에서는 조심하시고 여행할 때는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니세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신장질환은 이유가 있어서 침묵의 질병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를 알고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비명이 되기 전에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큰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주도적으로 행동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그 다음에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뿐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서 우리 커뮤니티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 이 건강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가치를 찾으셨다면 이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고 꾸준한 노력이 앞으로 수년간의 건강을 위한 기반을 쌓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